야, 여기 물 안 갖다 줘? 진상 여자의 목소리가 백화점 2층 명품관을 가로질렀다.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출근한 첫날, 서영은 그 목소리 앞에 멈춰섰다. 여자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옆에 선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어휴, 백화점 직원이 이 모양이니. 다른데 가자 여보. 서영은 빠르게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렸다. 컵이 흔들렸다. 물이 약간 넘쳤다. 서영은 휴지로 닦아내고 쟁반에 올렸다.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손님, 물 가져왔습니다. 서영이 공손하게 말했다. 여자는 서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이제 와. 늦었어.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손님. 그래도 됐다니까. 그리고 손을 휘둘렀다. 컵이 날아갔다. 물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서영의 유니폼에 쏟아졌다. 차가웠다. 물이 가슴팍을 적시고 치마로 흘러내렸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서영은 숨을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아야 했다. 첫날이었다. 죄송합니다. 서영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서영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유니폼이 젖어 있었다. 물자국이 선명했다.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으로 물기를 짜냈다. 핸드 드라이어로 말렸다. 하지만 얼룩은 남았다. 거울 속 여자를 봤다. 33살. 결혼 6년 차. 이혼 준비 중. 백화점 신입 직원. 오늘이 첫 출근. 그리고 이미 물을 뒤집어 쓴 사람. 서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남편이었다. 오늘 3시에 보자. 카페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자는 얘기였다. 서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다. 심호흡을 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 매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직원. 또 그 여자였다. 서영은 발걸음을 멈췄다. 동료 미래가 다가왔다. 서영 씨, 괜찮아요? 옷. 응, 괜찮아. 저 손님. 좀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트집 잡고.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서영이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였다. 미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영을 봤다. 서영은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명품 가방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직원 한 명이 가방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거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손님, 이 제품은 이 색상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보여줘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직원이 다른 진열대로 안내했다. 여자가 따라갔다.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봤다. 서영은 그들을 지켜봤다. 여자는 가방을 하나 들었다. 봤다. 내려놨다. 다른 것을 들었다. 봤다. 내려놨다. 또 다른 것을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380만 원입니다, 손님. 비싸네. 깎아줘요. 죄송하지만 백화점은 정찰제라서. 아, 진짜. 융통성 없네. 그럼 이거 검정색으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모델은 브라운 컬러만. 에휴, 답답해.
다른 데 가자. 여자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놨다. 직원이 당황했다. 서영이 다가갔다. 손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서영을 봤다. 그리고 서영의 유니폼을 봤다. 물자국을. 너 아까 그 애네? 물 쏟은? 네, 죄송합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이래? 지저분하게.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로 끝나는 거야? 내 옷에 물 묻었으면 어쩔 뻔했어. 서영은 여자의 옷을 봤다. 흰색 블라우스? 깨끗했다. 물 한 방울 안 묻었다. 손님, 옷에는 물이 묻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뭐?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물을 쏟았잖아. 내가 피한 거지. 안 피했으면 다 젖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영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지면 될까요? 옷 세탁비네. 손님, 옷에 물이 묻지 않으셨는데 또 말대꾸해. 여자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서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매니저가 달려왔다. 40대 남자였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나한테 물을 쏟고 말대꾸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서영을 봤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손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쏟았잖아. 여자가 서영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분노로.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나 손님이야, 손님. 여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쪽을 봤다. 서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시선이 온몸을 찔렀다.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싫어. 여기서 해결해. 이 직원 당장 잘라. 아니면 본사에 전화할 거야. 여자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서영을 다시 봤다. 너 이름이 뭐야? 한서영입니다. 한서영? 기억해둘게. 당장 잘릴 거니까. 여자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서영은 고개를 더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그때 여자가 서영에게 다가왔다. 더 가까이. 얼굴이 보일 정도로. 너 같은 애들이 세상을 망쳐. 능력도 없으면서 일은 왜 해? 집에나 있지. 그리고 서영의 뺨을 쳤다. 따기 소리가 매장에 울렸다. 서영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다. 귀가 먹먹했다. 입안에서 철맛이 났다. 눈앞이 하얘졌다. 주변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서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영은 뺨을 짚었다. 뜨거웠다. 손이 떨렸다. 손님, 이건. 매니저가 당황해서 말했다. 여자가 매니저를 쏘아봤다. 뭐, 내가 잘못했어? 이 직원이 나한테 물 쏟고 말대꾸하고 거짓말까지 했어. 내가 왜 참아야 돼?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 서영은 뺨을 계속 짚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참았다. 숨을 참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내렸다.
60대쯤으로 보였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구두는 편한 것을 신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똑, 똑, 똑. 진상 여자가 그 여자를 봤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다. 뭐야, 저 아줌마는? 여기 명품관인데 저런 사람이 왜 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회색 코트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걸어왔다. 서영에게. 회색 코트의 여자는 서영 앞에 섰다. 서영을 봤다. 붉게 부어오른 뺨을 봤다. 떨고 있는 손을 봤다. 그리고 서영의 눈을 봤다. 눈물을 참고 있는 눈을. 누가 때렸습니까?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명확했다.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진상 여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제가 때렸는데요. 왜요? 아줌마가 뭔데 참견해요? 여기 명품관인데 아줌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회색 코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상 여자를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날카로웠다. 진상 여자가 움찔했다. 뭔가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뭐 그렇게 쳐다봐요? 무서워. 여기 백화점이고 저 손님이에요. 손님이 직원 때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안 됩니다. 회색 코트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진상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 아니, 아줌마 지금 진짜 장난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손님이 왕이에요, 왕. 돈 내는 사람이 갑이라고요.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갑도 아닙니다. 회색 코트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손님은 사람입니다. 저 직원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진상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훈계해요? 누구신데요?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회색 코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서영을 봤다. 많이 아픕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회색 코트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울어도 됩니다. 그 말에 서영은 무너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다. 진상 여자가 회색 코트 여자의 팔을 잡았다. 야, 아줌마. 내 말 안 들려요? 누구냐고요? 회색 코트 여자가 팔을 뿌리쳤다. 강하게. 진상 여자가 비틀거렸다. 뒤로 휘청였다. 옆에 있던 남편이 아내를 잡았다. 여보, 진정해. 닥쳐. 당신은 왜 맨날 가만히만 있어? 진상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왔다. 손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기 계신 분도. 매니저가 회색 코트 여자를 보며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회색 코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기. 진상 여자가 다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쫓아내요. 손님한테 손찌검했어요. 아니면 내가 본사에 전화할 거예요. 당장. 회색 코트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전화하십시오. 진상 여자가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저 여자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본사에 전화하십시오. 지금 당장. 스피커폰으로 회색 코트 여자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진상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다. 후퇴할 수 없었다. 좋아요. 진짜 전화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진상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신세계 백화점 고객센터. 스피커폰을 켰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신세계 백화점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진상 여자가 승리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강남점인데요. 지금 당장 책임자 바꿔줘요. 아니, 본부장 바꿔줘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랑 이상한 아줌마가 손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 음악이 흘렀다. 진상 여자는 회색 코트 여자를 쏘아봤다. 회색 코트 여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음악이 멈췄다. 고객님, 본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다시 울렸다. 한 번, 두 번. 네, 신세계 백화점 본사 경영지원실입니다.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나왔다. 진상 여자가 더 신이 나서 말했다. 아, 본사세요? 잘 됐네요. 지금 여기 강남점 2층 명품관에서요. 직원이 저한테 물 쏟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말대꾸해서 제가 한 대 때렸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저한테 훈계질하고 팔까지 뿌리쳤어요. 이게 백화점이에요, 뭐예요? 손님을 이렇게 대해도 돼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다. 고객님, 혹시 지금 옆에 회색 코트 입으신 60대 여성분 계십니까? 진상 여자가 회색 코트 여자를 봤다. 위아래로 훑었다. 네, 있는데요.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큰일 아니에요? 그 사람 교육 제대로 안 시킨 거잖아요. 고객님, 실례지만 그분 전화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왜요? 제가 항해 전화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바꿔주십시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명령조였다. 진상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색 코트 여자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기요. 당신이랑 통화하래요. 회색 코트 여자가 핸드폰을 받았다. 스피커폰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갈랐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진상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진상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핸드폰을 든 손이 후들거렸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아니, 신세계 백화점 회장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강남점 2층 명품관입니다.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CCTV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보안팀장 직접 올라오세요. 경영지원실장도 같이.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도 대기시키세요.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회장이 핸드폰을 진상 여자에게 건넸다. 진상 여자는 받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진상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옆에 있던 남편이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다.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지금이라도. 닥쳐.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명품 사준다고 여기 오자고 했잖아. 진상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두 사람을 보지 않았다. 서영을 봤다. 서영은 여전히 뺨을 짚고 서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렀다. 많이 아픕니까? 회장이 다시 물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병원 가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진상 여자가 회장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회장은 내려다봤다. 차갑게.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네. 저 직원한테 사과하십시오. 저를 때린 게 아니라 저 직원을 때렸으니까. 회장이 서영을 가리켰다. 진상 여자가 서영을 봤다. 그리고 기어가듯 서영에게 다가왔다. 무릎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입술이 떨렸다. 그만 일어나십시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사과는 나중에 제대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저 직원을 치료부터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단단했다. 서영은 그 손을 봤다.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힘이 있었다. 저와 함께 갑시다. 네.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이 서영을 이끌고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회장님, 매니저가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직원 교육을, 상황 파악을, 매니저님. 회장이 매니저를 봤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폭력을 휘두른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다. 모인 사람들을,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을. 앞으로는 명심하십시오. 손님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직원도 사람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보안팀과 경영지원실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회장이 진상 여자와 그 남편을 가리켰다. 저 두 사람 신원 확인하시고 우리 계열사 전체 출입 금지 조치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통해서 폭행죄로 고소 준비하세요.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진상 여자에게 다가갔다. 진상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안 돼. 저 정말 몰랐어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진상 여자는 울먹이며 남편을 봤다. 여보 어떡해. 당신이 뭐 좀 해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떨고 있었다.
두 분 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보안팀원이 말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회장은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서영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회장이 서영을 봤다. 울어도 됩니다. 그 말에 서영은 다시 무너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회장은 서영을 안았다. 조용히. 서영은 회장의 코트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회장이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회장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병원으로 갑니다. 회장이 말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이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차량 방향제 냄새,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신호등, 횡단보도. 회장이 서영을 봤다. 서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다.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이 물었다. 서영이 고개를 돌렸다. 서영입니다. 한서영. 한서영 씨. 회장이 그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부드럽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33살입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습니까? 네. 왜 백화점에 취직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서영은 대답을 망설였다. 회장이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혼자 살아야 해서요. 가족이 없으십니까? 있긴 한데요. 이제 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뜻입니까?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다. 결혼했었어요. 6년 전에. 이혼하셨습니까? 준비 중이에요. 오늘 오후에 서류에 사인하기로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힘드셨겠습니다. 네. 왜 이혼하십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서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애를 못 낳아서요. 아이를 원하셨습니까? 처음엔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둘 다 문제 없대요.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 탓이라고 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편도 나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부족한 거라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당신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회장은 서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감사합니다. 차가 병원 앞에 섰다. 큰 대학병원이었다. 회장이 먼저 내렸다. 서영도 따라 내렸다. 병원 로비는 넓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회장이 서영의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로 갔다. 응급실입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외상외과 진료 부탁합니다. 폭행 피해자입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서영을 봤다. 뺨에 손가락 자국을. 네,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서영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앉으십시오. 회장이 말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서영은 휠체어에 앉았다.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었다. 회장이 옆에서 걸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서영을 봤다. 40대 남자 의사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대신 대답했다. 의사가 서영의 뺨을 확인했다. 조심스럽게 만졌다. 서영이 움찔했다. 많이 부으셨네요. 얼음찜질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멍이 들었고 염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까? 사진이요? 서영이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폭행 증거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필요합니다. 서영이 회장을 봤다. 회장이 말했다. 촬영해 주십시오. 진단서도 발급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카메라를 꺼냈다. 서영의 뺨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항염증제도. 일주일 정도 드시면 붓기가 빠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멍은 2주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처방전을 썼다. 간호사에게 건넸다. 진단서는 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서영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진료실을 나왔다. 접수처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안면부 타박상, 2주 진료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영은 그 종이를 봤다. 현실이 실감났다. 자기가 정말 맞았다는 것이.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회장이 계산했다. 서영이 말렸다. 제가 할게요. 됐습니다. 회장이 카드를 내밀었다.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병원을 나왔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다시 탔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회장이 물었다. 서영은 생각했다. 아니, 집에 가기 싫었다. 남편이 있을지도 몰랐다. 카페요. 강남역 근처 카페요. 왜 카페입니까? 오늘 오후에 남편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혼 서류.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편분도 폭력을 행사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무관심해요. 전 힘든데 신경도 안 써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에 만나십니까? 3시요. 회장이 시계를 봤다. 2시였다. 1시간 남았네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차는 강남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한서영 씨, 회장이 불렀다. 네, 제 며느리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이 한강을 보며 말했다.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죠. 자기가 다쳐도 괜찮다고 하고 힘들어도 웃고 아파도 참았어요.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서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살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아들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장례식 날 며느리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울면서 말하더군요. 언니가 시댁에서 구박받았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했다고, 애 못 낳는다고 천대받았다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대요. 착해서,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회장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착한 사람이 혼자 다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회장이 서영을 봤다. 그래서 오늘 백화점에 갔어요. 며느리가 일했던 곳이거든요. 강남점 명품관. 며느리의 3주기예요, 오늘. 서영은 숨을 멈췄다. 매년 이날이면 그곳에 가요. 며느리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며느리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보려고. 회장이 서영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을 봤어요. 물을 뒤집어 쓰고도 사과하는 모습. 뺨을 맞는데도 참는 모습.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앞으로는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세요. 참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나면 화내세요. 네. 약속하세요. 약속할게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잘했어요. 차가 카페 앞에 섰다. 카페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곳이었다. 2층 건물, 나무 테이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서영과 회장이 들어갔다. 카페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 정장 차림. 서영의 남편이었다. 남편이 서영을 봤다. 그리고 옆에 있는 회장을 봤다. 눈썹을 찌푸렸다. 왔어? 근데 저분은? 서영이 대답하기 전에 회장이 말했다. 저는 서영 씨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요? 서영이가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요? 남편이 비웃었다.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서영을 봤다. 같이 앉을까요? 네. 두 사람이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다. 죄송한데요. 저희 사적인 얘기 좀 해야 하거든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안 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이 당황했다. 아니, 누구신데요? 왜 남의 일에? 한서영 씨가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폭행? 무슨 소리예요? 보십시오. 회장이 서영의 뺨을 가리켰다. 남편이 서영을 제대로 봤다. 붉게 부은 뺨, 손가락 자국. 뭐야, 이거. 누가 때렸어? 손님이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왜 백화점 같은 데를 가?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활비는 왜 안 줬어요? 서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 6개월 동안 생활비 한 푼도 안 줬잖아요.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부인한테 말을 해야죠. 혼자 끙끙 앓으면서 화풀이만 하면 어떡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회장이 조용히 지켜봤다.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그냥 서명하자. 우리 이미 다 끝났잖아. 서영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바람 피웠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무슨 소리야?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 회사 신임 여자랑. 증거 있어? 증거 필요해요? 당신 요즘 집에 안 들어왔잖아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하고. 그런데 회사 전화했더니 안 계시던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렸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 봤어요. 호텔 결제네요. 주말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서영이 서류를 밀어냈다. 이혼하려면 제대로 하죠. 위자료 받을 거예요. 야, 한서영. 무슨 위자료? 남편이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남편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위자료는 무슨? 너도 동의했잖아. 이혼하자고. 동의했죠. 당신이 협박해서 애 못 낳는 게 제 잘못이라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매일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둘 다 문제 없다고.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당신네 집에서는 저만 탓했어요. 당신도 그랬고, 그리고 당신 바람 피웠어요. 그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에게 건넸다. 뭐야, 이거? 변호사 선임했어요. 위자료 청구 소장이에요. 남편이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봤다. 얼굴이 더 붉어졌다. 미쳤어? 5천만 원?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변호사님이 적정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변호사를 벌써 선임해. 돈은 어디서 났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남편이 회장을 노려봤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왜 남의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요? 남의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무슨 피해요? 이혼은 서로 합의한 거라고요. 합의가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외도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적정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시면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구겨쥐었다. 한서영, 너 정말 이럴 거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럴 거예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좋아. 알았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자.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속은 시원했다. 회장이 서영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네. 서영이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3개월이 지났다. 서영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은 처음엔 버텼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그리고 회사 동료의 증언. 결국 남편은 합의했다. 위자료 5천만 원. 서영은 그 돈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 서영은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한서영 씨, 시간 있으십니까? 네, 회장님. 회사로 올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영은 신세계백화점 본사로 갔다.
강남에 있는 높은 빌딩. 로비에서 회장의 비서를 만났다. 30대 여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서영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앞장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갔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창문이 컸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남산타워가 보였다. 한강도 보였다. 회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서영을 보고 미소 지었다. 왔습니까? 네, 회장님. 앉으십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서영이 앉았다. 회장도 마주 앉았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회장이 그것을 서영에게 건넸다. 읽어보십시오. 서영이 받아서 봤다. 계약서였다. 신세계 백화점 본사 기획팀 고객 경험 개선 파트 대리 채용 계약서. 서영은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뭔가요? 당신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백화점 현장이 아니라 본사에서 일하십시오.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다시 봤다. 급여가 적혀 있었다. 백화점 판매직보다 훨씬 많았다. 저는 경력도 없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고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서영의 눈을 똑바로 봤다. 경험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아십니다. 직원이 얼마나 힘든지, 손님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지킬 줄도 아십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제 며느리를 못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회장이 일어섰다. 창문으로 갔다. 서울을 내려다봤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비서실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한서영 씨. 네, 회장님. 이혼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십시오. 회장이 돌아서서 봤다. 서영이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바꾼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서영은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압니다. 회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십시오. 네. 6개월 후, 서영은 본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다. 백화점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서영은 전국 백화점을 돌아다녔다.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점, 광주점.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 해요. 욕을 먹어도 웃어야 하고요. 몸이 아파도 병가 쓰기 힘들어요. 서영은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다.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은 서영의 보고서를 읽고 즉시 개선 지시를 내렸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는 직원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 신고하십시오. 직원 휴게 시간을 보장하십시오. 변화가 시작됐다. 느리지만 분명했다. 오늘은 회장 며느리의 사주기였다.
서영은 회장과 함께 성묘를 갔다. 묘지는 조용했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회장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서영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다은아.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도 왔어. 서영이랑 같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서영이는 이제 괜찮아. 이혼도 끝났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회장이 서영을 봤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너도 서영이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말고 말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내가 못 알아차서. 내가 못 지켜줘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영도 눈물을 흘렸다. 서영이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이 서영의 손을 꽉 쥐었다. 회장님. 네. 회장님 덕분에 다은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요. 회장이 서영을 봤다. 앞으로 제가 회장님 옆에 있을게요. 다은 씨를 기억하면서. 회장이 미소 지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서영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났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회장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영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금빛으로 빛났다. 서영 씨, 회장이 말했다. 네. 행복하십니까? 서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회장님은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서영도 미소 지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 한강을 건너 석양 속으로 들어갔다. 백화점은 여전히 밝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다. 2층 명품관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손님들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한 손님이 물을 요청했다. 직원이 가져다 주었다. 손님이 고맙다고 말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자연스러웠다. 따뜻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다. 차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회장도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변하고 있네요. 네. 천천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출발했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 회장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생각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고. 착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세상으로. 천천히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변화에 자기도 함께하고 있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차는 계속 달렸다. 석양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와도 빛은 있었다. 서영은 그것을 알았다. 이제는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서영은 별을 봤다. 회장도 봤다. 예쁘네요. 회장이 말했다. 네. 서영이 대답했다. 차는 밤하늘 아래를 달렸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를 지켜주는 두 사람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괜찮았다. 정말로.